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디아2가 나온 2000년부터 12년 동안 소서리스 맨땅만 연구해온 디아 연구소라고 합니다. 실제 현실도 흑수저라 그런지 금수저 플레이보다는 무자본 맨땅이 재밌더라고요. 이번 레더가 새롭게 시작했으니 직접 플레이를 보여드리면서 플레이 팁들을 상세하게 공유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켜놓고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플레이하며 따라가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디아 혼자 하면 좀 외롭더라고요. 아이디는 심플하게 원소술사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한글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고 디아2는 다른 RPG와 달리 중복 아이디명이 가능하므로 센스 있는 아이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생성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레더 1기를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스탠다드 캐릭터 아무거나 들어가주세요. 창고를 열어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전이라는 박스를 체크합니다. 여기에 이전 레더 공용 창고에 넣어놨던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걸 스탠다드 창고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이번 레더가 끝나면 사라지니까 그 전까지만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단축키를 설정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기술은 F1부터 F8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누르기 쉽게 QWER, ASDF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퀘스트 창, 무기 교체, 정지 키를 손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기존에 설정해뒀던 키가 있다면 밑에 기본값으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을 나가서 길을 따라가시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차가운 평야, 다른 하나는 악의 소굴로 이어집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몬스터를 천천히 잡아주시면 2레벨을 쉽게 찍을 수 있는데요. 맨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템포 조절입니다. 크게 구간을 나누면 노멀 난이도는 레벨업과 핵심 아이템을 맞추기 위해 천천히 키워야 하는 구간, 악몽 난이도는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광속으로 클리어하는 구간, 지옥 난이도는 탈색과 무한을 맞추기 위해 앵벌하는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노멀 난이도는 어차피 퀘스트를 꼼꼼히 깨야 하고 아이템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레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수록 오래 걸리는데요. 어차피 악몽 난이도에서 광속으로 진행되니 초반에는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레벨이 되면 힘부터 찍어주세요. 최소 30까지는 찍어줘야 합니다. 기술은 온기 찍어주기요. 원소술사는 기본 핵심 기술과 주력 기술이 있는데 기본 핵심 기술인 온기, 얼어붙은 갑옷, 전자기장, 순간이동을 우선적으로 한 개씩 찍어주고 나머지 스킬 포인트는 화염탄과 화염구에 몰아준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악의 소굴을 발견하면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포탈을 열어둔 다음에 차가운 평야 웨이포인트를 활성화시킵니다. 웨이포인트를 통해 마을로 가서 포탈로 다시 악의 소굴로 들어가주세요. 어차피 던전 퀘스트를 깨면 다시 걸어 나와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동선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해당 혹은 다음 지역의 웨이포인트를 먼저 찍은 다음에 던전에 들어가는 방식을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악의 소굴한 몬스터를 꼼꼼히 잡아주시고요. 웬만하면 모든 아이템을 다 주워주세요. 초반에는 따로 앵벌할 필요가 없고 그냥 퀘스트 진행하면서 획득하는 아이템의 능력치를 확인해서 더 좋으면 갈아 끼워줍니다. 나머지는 상점에 최대한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주세요. 특히 방어구나 스킬이 많이 달린 스태프, 완드, 셉터는 비싼 가격에 팔리니 반드시 주워주셔야 합니다. 파란색 이 친구는 강력하니까 한 마리씩 옥상으로 불러서 개별 사냥해주세요. 이번 레더 첫 레어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초반 구간에 나오는 레어 아이템은 말 그대로 효용성이 높아 풀템을 맞춘 다음에 획득하는 애매한 유니크 아이템보다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잡아주면 무난하게 첫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주운 아이템을 모두 팔고 우선적으로 스크롤 책을 사줍니다. 이 포탈 책은 처음 샀을 때 3개의 수량이 있는데 나중에 찰씨한테 팔고 재구매하면 싼 가격에 꽉 채워지니 지금 당장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만화 물약과 지구력 물약 위주로 사주도록 할게요. 차가운 평야에서 사냥하면서 길 따라 이동합니다. 4레벨이 되었는데 힘은 30까지 계속 찍으시면 되고 핵심 기술인 온기와 얼어붙은 갑옷은 이미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주력 기술인 화염탄을 계속 찍어주도록 할게요. 매장지에 도착했는데요. 혹시나 바이벌판에 먼저 도착하셨다고 해도 용병 고용을 위해서 다시 백한 다음에 매장지를 먼저 들러주세요. 이제 중간 보스 까마귀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화염탄 난사,
플러스 물약을 계속 빨아주시면 돼요. 주변 좀비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까마귀한테 붙으면 지가 알아서 구석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경찰과 도둑처럼 끈질기게 쫓아가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마을 카샤에게 말을 걸면 도적 활 용병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짜라서 그런지 레벨도 낮고 스탯이 매우 부실하네요. 일단 껴줄 수 있는 건 다 장착시켜 주시고요. 초반 화력이 부족한 소드리스 입장에서는 매우 활용성 높은 용병이니 최대한 귀빈 대접해주세요. 참고로 용병에게 줄 활 제작을 위해 사냥시 떨어지는 최하급 보석들은 모두 모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경험치 버프를 얻었는데요. 디아2 사냥터에는 이렇게 버프 신단이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게 바로 경험치 신단입니다. 초반 단계에는 레벨업이 진짜 중요해요. 혹시 스피드런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노멀 액트 4까지의 클리어 시간을 체크할 겁니다. 디아2는 지역에 따라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적정 레벨이 정해져 있는데 퀘스트만 너무 빨리 깨다 보면 그 적정 레벨이 안 돼서 어느 시점부터는 레벨업이 너무 느리게 됩니다. 특히 액트 5에서는 25레벨이 안 되면 경험치가 거의 안 올라요. 그래서 경험치 신단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달고 사냥해주세요. 바이벌판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웨이포인트 찾기입니다. 저는 운 좋게 빠르게 찾았네요. 무조건 웨이포인트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주세요. 이를 따라가다 보면 지하 통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필드 중앙에 던전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벨 6이 되었습니다. 힘 30을 찍었으니 이제 활력과 마력을 비슷하게 찍어주면 되는데 활력이 처음에는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일단 마력 35와 동일한 수준까지 맞춰준 다음부터 마력 5, 활력 5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은 레벨 6에 배울 수 있는 전자기장을 찍어줍니다. 저는 주력 기술을 찍기 전에 일단 핵심 기술들을 먼저 찍어주는 게 속편하더라고요. 이제 18레벨에 배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인 순간이동을 배우기 전까지는 화염탄과 화염구를 배워주면 되겠죠. 어둠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웨이포인트부터 먼저 찾습니다. 저는 그 전에 나무부터 발견했네요. 여기 있는 뚱땡이들은 공격력이 어마무시하니까 아까 만났던 까마귀처럼 그냥 근접 맞다이를 뜨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백스텝 후 화염탄, 백스텝 후 화염탄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 해요. 빗사대기 한 대 맞으면 진짜 고개 돌아가니까 조심하세요. 뚱땡이를 처치하고 나무를 건드리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떨굽니다. 아카라에게서 말을 걸면 돌무덤 열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돌무덤 열쇠를 먼저 획득했다고 해서 절대 바로 바이벌판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여긴 고수분들도 가끔 깜빡하셔서 동선 낭비를 하는 부분이니 꼭 어둠숲 웨이포인트를 먼저 찍어주세요. 이제 용병 친구에게 활을 선물할 때가 됐는데요. 이드와 찰씨에게서 3홈이 뚫린 활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을 다시 만들거나 마을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갱신됩니다. 고급 롱보우 3솥 활이 있네요. 저는 아직 보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하급 루비 하나와 최대 피해 5가 달려있는 주얼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미지를 보면 32까지 올라갔는데 화염탄 피해가 10인 걸 감안했을 때 매우 강력한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바이벌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긴 돌무덤을 찾아주세요. 돌무덤 열쇠를 우클릭하면 터치하는 순서가 표시되는데 고인물들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5개를 아무렇게나 건드려주면서 밝혀주는 게 국룰이죠. 얼마나 빠르게 밝히냐에 따라 공짜 운세를 점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크리스트럼 중앙으로 들어가면 케인알베가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일단 편하게 쉬게끔 두시고 주변 몬스터들을 정리합니다. 그냥 케인만 구하면 퀘스트는 클리어되지만 나중에 레벨업하기 위해 따로 사냥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퀘스트 틈틈이 주변 몬스터들을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정리를 했으면 케인알베를 깨워주시고 아카라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서 또 자신의 운을 시험해볼 수 있는데요. 퀘스트 클리어 보상으로 반지 하나를 주는데 쓸만한 링인지 시험해보는 거죠. 초반에는 생명력, 마력, 저항력이 붙으면 좋은데요. 네, 저는 명중률 붙었네요. 스태프 막대기로 몬스터 팰 때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이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레벨 8이 되었는데요. 이제 미니게임인 기드 삼촌과의 할리갈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황토색 세 줄 벨트가 나올 때까지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안 나오는 경우
세로 고침을 계속 눌러서 아이템을 갱신시켜야 하는데 가끔 손가락이 말이 안 들어 벨트가 나왔음에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순발력이 얼마나 빠른지 시험해보세요. 다행히 저는 한 번 실패 후 멈출 수 있었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왼손가락이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둠 숲에서 길을 따라가면 검은 습지가 나옵니다. 검은 습지에서는 이친탑에 들어가서 백작 노가다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할까요? 저 사이렌 소리에 이제 귀찮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웨이포인트를 떠오르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이렌 소리는 생략할게요. 이제부터 백작 노가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룬은 자맹 제작에 필요한 탈 에드와 입체 제작에 필요한 티르 랄이에요. 순서대로 탈, 에드, 티르, 랄룬을 얻어야 하는데 탑지하 5층에 있는 백작을 죽여야 합니다. 먼저 백작 길찾기를 알아야 노가다가 쉬워지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행 방향의 좌회전 쪽으로 다음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 진행 방향이 11시였으니까 다음 출구는 좌회전 7시 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죠? 복습해볼게요. 진행 방향이 5시 방향이니까 다음 출구는 좌회전인 1시 방향. 자, 이쪽에 있겠죠? 네, 맞습니다. 5층에 도착하게 되면 백작은 항상 북쪽에 위치하는데요. 보통 백작을 죽이면 최대 2개까지 룬이 떨어지니까 탈, 에드, 티르, 랄룬이 이게 사람마다 2번 만에 모두 나올 수도 있고 10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4-5번째 하다 보면 지겨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10번을 하더라도 꼭 4개 룬을 모두 쌓을 때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12레벨을 맞추면 엄청 강력한 화염구를 배울 수 있을 뿐더러 노가다 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다른 룬들이 다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뭐가 나온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룬은 티르, 엘룬입니다. 일단 티르 룬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두 번째 백작입니다. 아, 이번엔 아이드 룬이네요. 자, 쓸모없고요. 세 번째 백작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요. 탈룬, 랄룬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박인 거예요. 이제 나머지 에드룬만 나오면 되겠네요. 아까 백작 길찾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그건 어렵지 않고 오히려 검은 습지에서 이친탑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명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팁을 말씀드리면 벽을 따라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한 바퀴 크게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왔던 길을 또 오는 동선 낭비를 하지 않게 되고 벽에 딱 붙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돌면 안쪽까지 맵이 잘 밝혀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친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슬슬 지겨워지는데요. 이번 룬만 잘 얻으면 노멀 난이도를 끝날 때까지 따로 노가다를 할 이유가 없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사냥해줍니다. 레어 방패가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레벨에 착용할 수 있는데 모든 저항력이 잘 붙었네요. 이런 건 나중에는 쓰레기 아이템이지만 부캐 키울 때 활용할 용도로 쓸만한 초반용 아이템을 모으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백작인데요. 에드룬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엥? 진짜 에드룬이 나왔는데요? 게다가 레어 아뮬렛까지. 제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왠지 이번에 운을 다 쓴 것 같아서 후환이 두려워지네요. 여튼 감사히 먹겠습니다. 보통 5번째나 6번째에서 끝나거나 다른 룬들을 조합해서 부족한 룬을 획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검은 습지를 지나면 탐호 고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악의 근원지인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북동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외부 회랑에 도착하면 웨이포인트를 찍어주시고 웨이포인트의 위치에 따라 병영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 세 방향 중 북동쪽,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반대편인 북서쪽, 위에 위치해 있으면 반대편인 남동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웨이포인트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으니 북동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병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12레벨이 되었는데요.
활력과 마력은 골고루 찍어주고, 잠시만요. 잡것들 처리하고요. 스킬에서 화염구를 찍어주시고 이제부터 화염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염구는 화염탄보다 데미지가 높고 주변 몬스터 피해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냥이 매우 수월해져요. 마치 스타에서 시즈 탱크가 저글링 캐쳐 만드는 것처럼 화염구를 난사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감옥을 찾아야 하는데 병영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장장이를 먼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승략해도 되는 퀘스트지만 뭐 진행 중에 만나게 되면 굳이 안 깰 이유는 없겠죠. 역시나 강력하니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호라드림 망치를 획득해주시고 찰씨에게 가져다주면 마력주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마력주입은 나중에 노멀 다이어뎀을 넣어 좋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재미를 위해 초반용 아이템을 넣어볼게요. 아무래도 신발을 넣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반 신발이 없으니까 일단 신발 하나 사주고요. 자, 이거면 되겠죠? 매직이나 소켓 있는 건 안됩니다. 자, 여기 넣으시고 마력주입 누르면 짜잔, 이렇게 레어 아이템으로 바뀌었는데 반려가 10%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조금 빨라졌어요. 초반에 달려가 있는 부츠를 끼면 정말 좋습니다. 사냥하시다가 스태프, 완드, 셉터류가 나오면 꼭 주워서 팔아주세요. 스킬이 달려있으면 비싼 값에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마력과 만화가 올라가네요. 아직 제가 레벨 1때 끼던 스태프를 끼고 있었는데 이제 화염탄을 쓰지 않으니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스태프가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감옥 3층까지 가면 내부 회랑으로 이동해줍니다. 웨이포인트 밝혀주시고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안다리엘이 있는 대성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또 재미로 보네씨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네씨는 노멀 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냉기 면역을 달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는 화용구니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용병이 어디 갔죠? 워낙 물몸이라서 빨리 가셨나 보네요. 초반에 용병 부활은 비용이 매우 싸니까 그냥 죽을 때마다 부담없이 부활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저처럼 지하묘지 2층에서 웨이포인트를 먼저 찍게 되면 진행 방향의 우회전 쪽으로 다음 출구가 있으니 활용해 주세요. 물론 웨이포인트를 찾기 전에 3층 출구를 찾았으면 그냥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노멀 난이도는 다시 올 이유가 없거든요. 어쨌든 웨이포인트에서 첫 진행 방향이 북서쪽이었으니까 우회전이 북동쪽으로 출구가 뚫려 있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동쪽으로 출구가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묘지 4층에 도착했다면 안다리엘 누님을 영접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줍니다. 사실 화염구로 연사하면 쉽긴 하지만 혹시나 컨트롤에 미숙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아카라액에서 물약을 빵빵하게 채워주시고 해독 물약을 4개 사서 나 2개, 용병 2개를 먹여주세요. 그러면 독저항이 크게 높아서 컨트롤이 따로 필요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그냥 물약 먹으면서 난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난사. 근데 생각보다 세네요. 네, 용병 전사하셨고요. 해독 물약이 의미가 있는 건가 싶겠지만 그냥 먹어줍시다. 여러 아이템을 떨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갑이 저항이 좀 있어서 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저항력 높여주는 게 최고예요. 사실 디아2는 몬스터가 때리는 물리 공격보다는 화염, 냉기, 번개, 독 데미지가 훨씬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항력을 많이 올리는 템 위주로 착용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와리브를 통해 액트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액트1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호화는 이틀 후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혹시 빠르게 육성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핵심 요약만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위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만큼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신 영상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유쾌한 육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other guy looking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he kind of love you only see